그럼 저희 2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려보는 질문이 이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많죠. 엄청 많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본의 아니게 멀리 강의를 가게 되면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이 오는 거. 수시로 오죠. 네. 물질적. 그리고 약간 관심 받기 좋아하시는 분들 강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청중이 다 나를 봐주고 있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있고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사람이 그쵸. 평생 살면서도. 그렇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도 스스로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자기 관리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성장해가고 맞아요. 지식적으로도 쌓여가고 대중학교 함께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강사라는 직업은 사실 여기저기 강의를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제가 좀 싸구려 같아 보이는데 약간 가시는 발걸음에 다 수입이 발생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러면 수입이 발생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연차도 오래 되셨고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다 보면 여기저기서 혹시 재능 기부처럼 혹시 무료 강의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약간 이런 제안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무료 강의 사실은 하는 거는 지금은 현재는 없고요.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 공부를 하는 것들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미술 치료가 목적이긴 하지만 제가 심리학 박사가 아닌 이상 치료까지는 좀 힘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고 물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들 이런 걸로 좀 재능 기부를 하긴 했는데 수요도가 점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좀 못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난감하지만 강좌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무료로 좀 재능 기부가 좋은 마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시간 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주는 모습들 때문에 이 강사 무료로 해준대 라면서 프로필이 다른 데로 전달되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도 무료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복지관은 워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근데 교육은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료로 해드렸는데 너무 당당하게 무료로 와서 해주신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원봉사로 차원으로 해드립니다. 혹시 어떤 강의 요청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저희 그냥 시간 때울 수 있게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시간 때우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고 정확하게 강의 계획서 잡히시면은 저한테 가능하신지 메일로 좀 회신 달라라고 했더니 그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거는 뭐 사실 업무랑 연관이 되니까 도와주는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헌혈증 교육이라고 하는 재능 기부 교육을 하려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헌혈증을 받고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혈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당연히 기부를 하게 되고요. 그럼 기업에서는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많은 인원들, 적게는 뭐 20명, 많게는 몇백 명도 모이잖아요. 그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 100장의 헌혈증이 나오면 저는 2시간 동안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거죠. 무료가 아니죠. 헌혈증을 받고. 그러면 힘든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저도 재능 기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걸 현재는 기획 중에 있고요. 근데 거의 하반기부터는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강사 초반에는 재능 기부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윤진 강사님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제가 힘들게 번 돈이니만큼 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재능 기부보다는 지정 기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그 취약계층 가정들을 선정해서 그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보내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서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강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 신입 강사님들이. 네네. 그런 분들을 상담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기부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 콘텐츠에 대한 고갈, 뭐 콘텐츠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게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만드시기 위한 지식이나 이런 습득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현장 경험이 있는 강의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정말 그렇게 3시간, 4시간 동안 강사의 말을 들을 바에야 책을 읽고 말죠. 그래서 네. 업무 경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강의 나가고요.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꼭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경험이 없어요. CS는 할 수 있지만 뭐 유통 쪽은 안 해봤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전 그 전문 강사한테 접수합니다. 네, 그래야 기업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네. 아, 이 강사가 이렇게 또 도와주는구나 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서로를 위한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병원 CS 교육, 미용실 CS 교육, 백화점 CS 교육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경험 없는 곳에서 강의 의뢰가 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그 분야에 있는 강사님을 찾아서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갔다가 정말 그 교육생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못하는 일반적인 CS 얘기를 하면요. 진짜 두드려 맞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 제가 제 퀄리티를 낮추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CS 관련해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 제약회사의 영업맨들을 대상으로 강의 의뢰가 와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객은 약사님들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교육을 해달라. 근데 저는 제약회사의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제약회사 다니시는 영업맨들한테 저는 인터뷰를 해요. 그 다음에 실제 약국에 가서 약사님들을 만나서 하다못해 레모나라도 하나 사면서 물어봐요. 여기 지금 영업사원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CS나 그럼 그분들의 응대에서 불만 점이 뭔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강의를 만들든지 그렇게 준비를 좀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제약회사 경험이 없다라는 거를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와우. 정말 프로페셔널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CS 교육을 들으러 가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저희랑 전혀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론적인 부분만 해서 내 시간이 아깝다라고 와서 사실 이런 게 CS 교육이었어? 라고 안 좋게 생각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분도 계시다는 거. 네. 근데 좀 무조건 정말 정한 강사님 말대로 커트해서 커트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거의 최신 사례나 최신 현황의 트렌드에 조금 민감하기도 해야 되겠고 저희가 하고 있는 비주얼 PPT라고 하는 강의 자체도 항상 모든 디자인들을 항상 눈에 담아놓고 다니고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크랩을 해놓고 데이터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항상 준비를 합니다. 강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강의가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좀 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는 강사님들이 좀 많으면 그 분야에 또 계시는 강사님들한테 자료를 얻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의 강의를 나가셨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으세요? 있어요. 질문 빔 프로젝트가 펑하고 터졌다. 어머, 저 되게 감동적인 강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정말 45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강당의 빔 프로젝트가 천장에서 팡 하고 터졌고 어떻게 해요? 강의는 해야죠. 네, 그래서 우선 강의를 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고쳐지고 다시 켜지고 하면서 다시 또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가 450개의 눈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었고 또 사실 거기서 또 주눅 들거나 하는 또 스타일도 아니고 힘들었나 보다. 우리 빔 프로젝트 잠깐 쉬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했던 그때.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그 450명 대상자분들이 유치원 원장님들이셨거든요. 그 뒤로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주셔서 강의 의뢰를 해주셨던. 저는 이제 기업 교육보다는 강사 양성 과정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기업 교육은 이제 일회성으로 한 번 만나고 짧은 시간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참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양성 과정은 한 번 만나면 100시간 이상씩 한 교육생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을 양성하는 그 교육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길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거의 2,000명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는 다 과거에 양성 과정에 들어왔던 수강생분들이세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처하는 상황에서 순발력이 어마어마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센스는 배우시는 거세요? 어디 가서 말 센스도 배우세요? 사실 어느 정도는 트레이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진짜요? 네,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 잘하면 강사한다. 말만 잘하면 여기 나가서 강사 잘하겠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었고 저는 잘 말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강사가 맞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하고 말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있고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반강제적으로 책을 이제 거의 훑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기는 하죠. 두 분은 사실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커리어가 대단하신 거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나 어느 분들한테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 현재 모습에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만족해요. 참 이 직업을 갖기 잘했다는 생각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직업에 대해서 물어오면 저는 사실 적극 추천하는 편이기도 해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마음의 만족감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내 직업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웬만해서는 매너리즘에 잘 빠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만족하세요? 저도 엄청 만족합니다. 네이버에 저의 이름이 검색돼서 얼굴 나온 순간 하길 잘했어 라면서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나 아빠 부끄럽지? 자기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에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작년에 거의 억대 연봉 1인 강사 비주얼리즈가 아니라 억대 연봉을 찍었거든요. 네, 그것부터 해서도 전 지금 너무 만족하는데 이제는 회사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런지 또 높은 것을 또 바라보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가는 지금 현재의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강사는 뭐뭐뭐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요? 저는 한마디로는 표현하려면 강사는 티처가 아니다. 티처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님의 역할, 티칭인데 강사는 새로운 걸 알려주고 가르치고 정말 이끌어내는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방향인지 현재의 모습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지점까지 달성하기 위한 현재와 목표의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코칭자의 역할이 조금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강사는 그래서 함께 가는 대등한 동등한 입장의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강사는 큰 그릇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백인 백색의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내 마음의 그릇이 되게 작으면 그들을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의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강사가 굉장히 마음의 판단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육생들을 편애하는 문제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중립을 잡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의 그릇을 계속 크게 넓혀가야 되는 게 강사의 숙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 분이 유난히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이 강사라는 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모든 부분이 성숙해야지만 맞아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혹시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면에 내가 성숙해지지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강의하는 내용들이 뭐 심리학도 있고 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들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관련한 뭐 책이나 도서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자기 반성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내가 나도 이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반성과 성찰과 실행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숙도가 트레이닝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저희도 가끔 화나죠. 정말 힘든 상황,
멘탈이 지금 치고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정화 강사님이랑 저랑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에서 있는 문구들을 서로 읽어주고 불교대학에서 우리 스님 얘기하신 거 왠지나 라면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래 알겠어 심호흡하고 이런 식의 대화가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나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같이 욕해주고 맞아요. 같이 내 편 들어주고 이게 정말 속이 풀린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서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인진아 정말 네가 그게 좋아? 아니면 정아 너 지금 괜찮니? 아니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트레이닝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정말 멘붕일 때 저는 정말 정화 강사님한테 전화해요. 그럼 보통 한 3시간쯤 내 통화를 네 합니다. 얘기 많이 들어주고 질문만 해요. 왜 그런 감정이었냐, 왜 힘들었냐라고 질문만 하면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화가 많거든요. 제가 만나본 여러 이제 직업을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직업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그 직업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안타깝게도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거는 굉장히 완벽하지만 사실 뒤에서의 사생활은 아닌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두 분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 위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 완벽해 보이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너무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얘기에 훨씬 더 동기부여로 네, 동기부여로 앞에서 되게 뿌듯합니다. 강사TV 응원합니다. 네, 인터뷰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저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강사님이 할 수 있는